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KH건설입니다. KH건설은 2004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KB 드림투게더 제4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해서 2017년 12월 합병 신주가 상장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 공법의 개발과 개선을 통한 제품의 판매 및 시공이고요. 토목, 건축, 토목 기술 자문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장 검증을 마친 국내 최초로 개발한 PF 공법과 국내의 지충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SAP 공법을 구현하는 전용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04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지분법 적용 피투자 회사의 손익 감소, 금융상품 평가 손실 반영으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기 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 회사가 이제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변환하는, 청구하는 행사입니다. 최근에 5월 19일 그리고 5월 25일, 5월 26일에 이어서 지속적인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먼저 19일 거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KH건설입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전체 발행 주식 총수 8,200만 주에 3.5%에 해당되는 290만 주고요. 청구 금액은 25억 862원입니다. 862원짜리 290만 주. 자,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이었습니다.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1.38%에 해당되는 113만 주고요. 역시 전환가액은 879원입니다. 청구 금액은 10억이죠. 자, 마지막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이번에는 이제 물량이 좀 많습니다. 1,400만 주인데 발행 주식 총수의 17.06%에 해당되는 수량입니다. 전체 청구 금액도요. 120원. 그리고 전환가액이 857원입니다. 120억 원의 이 전환 청구 이후에 미전환 전환 청구의 잔액이 80만 주 정도 또 남아있다는 점이 좀 이목이 좀 틀린데 지금 1,400만 주 그리고 110만 주였죠. 110만 주 그리고 250만 주, 네. 290만 주네요. 그러니까 한 400만 주 추산 잡고요. 지금 전체 1,800만 주, 1,800만 주에 850원대의 이 전환 청구 물량이 시중에 좀 풀린다는 건데 지금 1,800만 주면 사실상 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20%에 좀 육박하는 네. 결코 작지 않은 막대한 수량이 신주로 좀 유통이 된다는 셈인데 네네. 상장 예정일이 2022년도 6월 15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업일 전에 권리 공매를 통해서 언제든지 좀 시장에 출현될 수 있는데 지금 857원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1,225원이에요. 만약에 상장일 상장 시점에 현 주가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어떤 차익을 볼 수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전환 청구 행사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KH건설 6월 15일에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풀립니다. 대표님, 그럼 오버행 우려도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발행 주식수 대비 한 2천만 주 정도, 1,800만 주였죠. 20% 정도 되는 이 요건이 단기에 6월 한 중순경에 네. 신주 유통이 좀 만약에 된다면 8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좀 지지해 줄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인데 오늘도 4.6% 하락한 1,230원이거든요.
1,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주 유통 관점에서는 물량성 신주의 어떤 이 유통으로 인한 이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KH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모멘텀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막대한 물량이 이게 한꺼번에 이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과거 KHENT가 KH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던데 그렇다면 종합건설사로서의 이런 입지를 좀 확실히 다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KH건설 이전 그리고 그 이전 상호가 이 EXT라는 이 회사입니다. 네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KH건설까지 상호를 최종 변경을 했는데 일단 사업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H건설 이 사업의 개요 부분을 보면 현재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영향점을 좀 갖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 회사는 토목 그리고 건축 파일 공사 관련된 기술의 자문 서비스업 그리고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 지금 PF라는 공법이 있고요. SAP 공법이라고 있는데 네네. PF 공법은 뭐냐면 네. 지금 이 집안이 좀 연약한 땅이 좀 고르지 못하고 지금 이 집안이 암석처럼 또 탄탄하지 못해요. 네네. 그래서 이 연약한 집안을 좀 더 이 탄탄하게 좀 보강해주는 이 공법을 의미하고 SAP 공법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건물의 리모델링 그리고 기초 보강, 건물 수축의 증축 공사, 노후화된 어떤 건물의 외벽 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어떤 보안 공법을 SAP 공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특화 공법을 통해서 건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KH건설 사명으로 좀 변경하고 난 이후에 회사의 주력 사업 시너지 부분은 오히려 건설 사업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업 부분도 제조 부분과 건설 부분 그리고 기술 용역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EXT 파일이라고 불리는 이 제조, 이 보강제에 관련된 제조 공법이 있고요. 건설은 건축과 토목 관련된 이 용역 사업 부분 그리고 기술 용역은 특허 공법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네. KH건설은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확인해 본 것처럼 건설 사업의 어떤 이 중요 보강제 사업인 어떤 이 PF 공법이나 SAP 공법을 통해서 이 건설사의 부분적인 시공 또는 설계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해 줌으로써 사업의 어떤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이 상호 변경은 아니었나 네.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KH건설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이 건설 사업으로의 확장이 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방금 전 말씀하셨던 PF 공법이 좀 기술력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게 2004년도에 그러니까 EXT 파일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건축 현장에서 기초공사 가운데서는 지금 PHC 파일 공사비를 절감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1군 건설사 등에 이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1군 건설사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건설, GS건설, 롯데, 그다음에 삼성물산 등등의 건설사 등이 좀 있겠죠. 여기에 적용되는 이 공법이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고 지금 PF공사, SAP 공사 등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성 측면에서 이 집안을 좀 이 탄탄하게 좀 만드는 이 공법으로 인한 안전성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건설사들의 어떤 재해, 어떤 이 건물 붕괴 사고들의 어떤 직면했던 이 재해 관점에서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긴 했는데 네. 지금 확장성을 좀 보면 지금 연간 실적에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55%가 좀 감소됐고 단기 순손실은 13%가 좀 감소는 됐지만 네네. 지금 이 실적 개선 효과에서는 좀 많은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보다는 사실상 시공 능력 이 이외의 어떤 수주량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예상해 봅니다. 기술력을 수반하는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매출액도 지난해 부분에서 1%뿐이 증가가 안 됐거든요. 네네. 새로운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공법 활성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 좀 미흡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법이 경쟁력은 있지만 그래도 공법보다는 수주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에 대한 수혜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가 상승 견인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KH그룹이 KH 강원을 설립해서 알펜시아를 인수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리조트 및 이 복합시설을 다시금 개발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좀 많이 지연되고 있던 과정에서 최근에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최종 인수 이후에 KH건설을 통해서 사실상 이 리모델링 또는 이 개보수 작업 그다음에 미개발 지구에 대해서 다시 개발 공사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좀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 여건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면 즉 가시화가 된다면 실적 수반을 좀 할 텐데 지금 최근 실적 잠깐 볼게요. 네. 1분기 기준의 실적을 좀 보면 2019년도 매출액은 497억입니다. 2020년도에는 491억.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폭 좀 감소했고요. 지금 1분기에도 121억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증감치의 요인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크게 실적이 증가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뭐 크게 감소하는 요인은 아닌데 확정된 어떤 공사 수주 안에서 지금 490억 원대 매출을 지금 최근 2년간, 3년간 좀 지속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실적 성장 관점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부분이 좀 미흡했다. 자, 이 관점에서는 사실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이슈가 부각된다면 실적의 어떤 성장 관점이 반영이 될 텐데 저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 이게 가셔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은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하반기 여부에 대해서도 이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판단해 본다면 추가적인 수주 확보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2022년도 하반기까지는 좀 상황을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요. 5.04% 하락한 1225원인데 지금 발행 주식수의 한 20%에 육박하는 막대한 이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6월 15일 이 영업일 전까지 시장에 출현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사실은 단기 모멘텀을 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다. 지금 회사의 실적 성장치는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수주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이 오버행 이슈는 좀 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이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1,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1,100원이 이탈된다면 보유 비중을 크게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0원대에 상응하는 이 신주가 유통된다는 것은 상당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H건설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탈 시에는 좀 보유 비중을 크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기업 KH건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는 1999년 1월 설립 후에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했습니다.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군은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의료솔루션 유통 사업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4억 원, 영업손실 9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손실은 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15% 증가, 당기순손실은 161.2%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와 지분법 손실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임시주총회 결과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임시주총을 개최했었는데 이에 따른 결과 공시입니다. 결의사항입니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2호 의안 자본 감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고요.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3-1호 의안인 박경수 사내이사의 이 후보자 사퇴로 인해서 이 3-1호 의안은 자동으로 좀 폐기가 됐고요. 3-2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욱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이준욱 사내이사는 뭐 대주무역 현재 뭐 도스의 대표다라고 좀 이 경력상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차지하고요. 지금 이 사업 목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관에 좀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자, 이 내용은 좀 추가했다는 겁니다. 의약품의 수출입 그리고 연구 개발업,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업, 기타 작물 재배업 등이 있고요. 실리콘의 제조 및 그리고 플라스틱의 제조 및 판매, 태양광 장치 제조 및 판매, 냉난방기기, 전자기기 단말기, CNC 공작기기. 자,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뭐 종합 선물 세트인데 네. 최근에 이 주력으로 좀 봤던 이 사업 부분 커넥으로서 사실상 사업 인수가 됐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관련된 사업 비중으로 이게 사업 목적이 좀 추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네네. 예상과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의약품의 수출입 그리고 의약품의 개발, 의료기기 판매, 생산업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 배포한 이게 안과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판매, 자 위탁 생산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네. 자 이에 따른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지금 식물 재배 장치, 자동화 기계 제조, 냉난방기 기기 제조. 자 이 부분은 의료용 대마 재배와 관련된 사업 목적이 좀 아니겠느냐 자,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메디콕스를 다루면서 대표님께서 2022년에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임시 주총 결과를 보니까 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일단 이 사업들에 대한 수익성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이 사업 부분의 어떤 역량 부분은 주력 사업은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2022년도에도 적자를 기록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도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내에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메디콕스가 최근에 이 안과형 의료기기라고 불리우는 ABS 누점 플래그 판매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하겠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안과 의료기기 제조 전문 기업인 UMI 옵틱스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면 메디콕스가 이 부분을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 사업 저 사업 한다라는 이 내용들만 좀 부각이 됐었죠. 최근에는 이 미얀마죠. 미얀마 지역과 의료용 대마를 재배해서 판매하겠다. 네네. 자, 이 손대는 사업마다 핀테크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용 대마 사업, 그다음에 의료기기 사업 어디 하나 지금 가셔야 되는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난해에도 사실상 가셔야 되는 사업 추진이 어느 것 하나 지금 성과를 보였던 부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경영권마저 지금 이 매각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잠깐 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회사의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들 보면 선박 블록 관련된 선박 기자재 부분이거든요.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는 지금 161억 그리고 174억. 소폭 매출액은 좀 증가되고 있지만 영업 수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것이죠. 지금 45억 원의 매출을 또한 기록은 좀 하고 있지만 매출 포지션 부분이 선박의 블록인 이 조선 기자재 부분의 어떤 매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력 사업에서는 수익성 관점에서 좀 제고될 수 있는 어떤 즉 수익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손익을 좀 다변화시킬 어떤 숙제를 지금 회사가 좀 풀고 있는 셈인데 이와 별개로 회사는 또 이 자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까지 좀 결정했고 네. 바로 바로 어제 이 임시 주총에서 이 결의가 좀 됐었죠.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대 1 감자인데요. 진짜 지금 9,532만 주를 감자에서 감자후 962만 주로 주식수가 좀 병합되는 효과가 있는데 5월 26일 날 임시 주총에서 승인이 최종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권 거래 정지가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예정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2년도 7월 5일에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6월 10일까지 좀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주권 거래 정지 이후에 사실상 이 재무구조 개선 이후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련된 숙제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숙제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주력 사업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시화된 사업이 없는 상황이라서 회사 측의 그런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무상 감자 이후에 지난 13일에는 유상증자 공시도 냈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는 뭐 나름의 이런 스케줄링이 있는 것 같은데 재무 상태 개선 가능해 보이실까요? 네, 5월 13일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콕스 유상증자의 결정인데 지금 주권 자본 감소의 결정, 즉 감자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회사는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목적은요.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서 39억 9,900만 원, 지금 40억인데 지금 전체 발행 주수가 793만 주입니다. 발행가액은요. 504원입니다. 지금 여기 할인율 10%까지 좀 적용을 좀 했는데 네네.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9일, 즉 감자 이후에 좀 상장이 되는 것이죠.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대상자가 주식회사 커넥입니다. 현재 2대 주주인데 만약에 신주 배정 이후에 주식이 입고 완료가 된다면 최대 주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좀 갖게 된 셈인데 아마 이 부분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어떤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에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어떤 의문은 있어요. 그렇죠. 감자로 주권 거래 감자로 급락시키고 난 이후에 저가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상 과거에 많은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 대주주들이 이 저가에 좀 사실상 이 많은 지분을 높이는 일종의 좀 꼼수를 좀 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경적인 부분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이후에 자본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는 필요 수순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이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속이 좀 쓰린 상황이 아닌가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이제 1분기 손실을 기록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기준 이 포괄 손익계산을 보면 지난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34억입니다. 그런데 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좀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영업 손실은 23억.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영업 손실이 좀 증가됐고요. 분기 순손실은 1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지금 한 약 9억 원 이상 10억 육박하게 지금 손실이 좀 늘어났는데 개별 기준의 재무제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손익 개선이 좀 필요한데 역시 40억 원의 이 매출액 그리고 23억 원의 영업 손실 그리고 28억 원의 분기 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 손실이 좀 크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네. 아직은 1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그리고 3, 4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의 역량이 집중되어야만 2022년도 손익 개선 여부가 좀 투명해지지 않겠는가 좀 예상해 보는데 네네. 최근에 이 안과형 의료기기 이 위탁 판매를 통해서 지금 확보될 매출액이 올해 한 50억 내년에 100억 정도를 좀 기대한다라고 이 부연 설명이 좀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담보가 된다면 근데 올해 50억 원의 안과형 의료기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누적 손익 23억 원의 영업 손익을 어떻게 좀 해칭할 수 있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부분 가지고는 사실상 영업 손익의 어떤 개선점은 좀 미비하지 않겠는가? 추가적인 어떤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좀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어떤 사업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메디콕스 일단 올해는 반드시 흑자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안과용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좀 반영되는 관점도 한번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보유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요. 오늘 2.5% 상승한 644원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상감자를 좀 결정한 시점 이전이 지금 한 700원대
또는 700원대 후반인 한 8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던 주가였는데 네네. 단숨이 무상 감자 결정으로 512원까지 급락했어요. 이후에 다시 지금 회복은 좀 했지만 600원대 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무상 감자를 이유로 사실상 저가에 신조를 발행해서 일단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어떤 장점이 좀 있었는데 이 회사 반드시 풀어야 되는 올해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업손익을 좀 개선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숙제. 세 번째는 전환 청구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모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 청구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무엇이 됐든 사실상 이 감자 이후의 노력은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좀 해보는데 메디콕스 지금 보면 사실상 지금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추론을 해본다면 저가에 발행된 주식수 확대 부분으로 커넥은 1대 주주로 올라올 것이고요.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이후에 만약에 감자 거래일 첫날은 감자 기준가 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네. 9시 이전은 동시효과 기간에 이 상승 50%, 하락 50% 구간이에요. 최대 상승치가 50% 또는 하락 50% 구간까지 이 시가가 산정가, 기준 산정가가 좀 형성이 되고요. 네네. 9시부터 역시 뭐 위아래 상하 30%에서 좀 가격이 좀 결정이 좀 될 텐데 만약에 전환 청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감자 기준일 산정가에 오히려 시세가 좀 더 분출되지 않겠는가. 또는 감자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어떤 사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단숨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은 저점의 영역 때문에는 좀 이견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감자 일정 이후에 주가 추이 변동 부분에 대한 담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관망 기회를 좀 제시해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많게는 1,300원대 지금 이 구간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지금 1,000원에서 지금 1,200원, 1,300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크게 상존해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울 거예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바닥권 이후에 추세 전환의 어떤 관점에서는 지금 분명 회사는 노력해야 되는 관점에서 그래도 반등 요소가 좀 있지 않겠는가. 좀 희망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 감자 기준일 이후에 시세 분출 여부에 따라서 비중 축소 또는 익절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메디콕스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콕스 신규 매수는 다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원대 매물대가 이제 크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영업손익 개선, 그리고 사업 구조의 개선, 전환 청구 숙제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자 기준가 산정까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